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증시를 봐볼게요. 자, 미증시 같은 경우도 FOMC 앞두고서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이 좀 상반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다음에도 FOMC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는 빠졌지만은 나스닥은 올라가는 굉장히 엇갈리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올라갔던 미증시의 종목들도 보게 되면 실적 장세, 실적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고 또 하나가 있었죠. 미국 안에서도 일정이 있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느 날은 올라가고 어느 날은 빠지기도 했었고 코스피는 내려가는데 코스닥이 다시 한 번 더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OLED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붙으면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더불어서 또 뭐가 올라가느냐?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이벤트가 있는 명확하게 종목이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노란톡에서 소통하고 있는 공간에서 저랑 함께 얘기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주는 그 노란톡에서의 분위기가 이제 상한가를 뛰어넘는 분위기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나타났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있었길래 분위기가 상한가를 뛰어넘었는지 한번 저번 주에 대한 리뷰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나와서 6월 언제였냐? 6월 제가 14일 날부터 해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6월 14일 날 LNK바이오가 기관 대상으로 해서 IR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6월 17일 날은 언론 대상으로 해서 공장 투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LNK바이오가 지난번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K바이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만 원, 6만 원대에서 4만 원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한가 맞으면서 2만 원까지 내려왔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약간 밀렸다가 화수목이 3거래 연속 올라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봉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다시 크게 해서 보니까 여기 아래 저가로부터 해서 윗자리에는 이 꼬리까지의 주간 상승률이 무려 40%가 넘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LNK바이오는 악재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악재가 기관 IR을 통해서 또 공장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론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우려감이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주간 수익률로 4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거를 다 같이 저랑 소통하고 있는 노란톡에서 다 같이 이제 서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LNK바이오가 오늘은 눌렸어요. 오늘은 눌렸는데 아직 이제는 지금 올라간 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제는 일본에서 나타나야 될 테스트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팀 회장님이 미국에 가서 과연 클로징 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 더구나 이제 7월 달과 하반기에 잡혀있는 미국 보훈병원에서 실제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영업이익이 찍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지켜본다면 앞으로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하나하나 더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계단 형태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LNK바이오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번 주에 나타났던 이벤트였고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일정부터 살펴보죠. 6월 21일 날 이재명 경기도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예정입니다. 이날 한다 이게 아니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1일 전후로 아마 이때쯤 해서 이제 대선 출마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재명 경기도사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핵 한미 간에서 이제 북핵 수석 대표의 협의 예정일이 21로 잡혀져 있는데 23일까지의 방안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타날 것 같고 얘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지금 한국전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인데 왜냐하면 21일 날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요금 인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일단 들어왔는데 그럼 이 결정이 요 21일 날 난다라는 얘기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반영분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소식도 제가 뉴스를 전국에서 손가락 5개 안에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소통하고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이 한국전력 요금 인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 일단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 샵 2034 누르시고 내용란에 이가람이라고 적으시면 노란톡이 갑니다. 그 노란톡 링크에 들어오시면 제가 월요일 날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소식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다음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제이시스 메디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최근에 NDR, IR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걸로도 예상이 되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 반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관 NDI가 컨퍼런스 콜을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반복적인 내용이 나타날 거지만 여전히 2분기가 좋을 거다라고 전망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관련 쪽이 실적주기 때문에 개우적으로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시젠과 현대차의 해외 쪽에서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고 도쿄 올림픽 관련된 이제 일본의 결정도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은 이제 뭐 종목 하나 본다면 아무래도 한국전력에 대한 인상의 여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요일에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국회 행안위가 대체 공유입법에 대해서 이제 법안 소위 의결이 계획되어져 있고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5G 통신을 이용한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앞으로의 대응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 외에 또 뭘 하냐면 6G에 대한 멘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세대 네트워크로 관련해서 뭔가 종목을 내가 좀 발굴을 해본다면 5G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6G가 어떤 부분이 언급이 될지 찾아보시면서 종목을 발굴을 해보시면 분명히 한번 뉴스에 따라서 종목이 단기 상승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세미나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배터리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시켜 나갈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들에 대한 주가 모습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SK그룹의 확대 경영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6월에 하는 겁니다. 매년 6월 회장단부터 해서 그 외 임원진이 다 모여가지고 계열사가 다 모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SK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떤 계열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SK그룹사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잘 봐야 될 것이고 최근에 SK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금융사들처럼 투자사들처럼 해외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SK 파이낸셜에 대한
발표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자료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될 걸로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SK 지주사부터 해서 계열사들의 변화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SK그룹사들을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투자 참고 자료가 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옥션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마지막 대규모 경매가 개최가 됩니다. 자, 서울옥션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미 이번 해 초부터 제가 말했던 게 서울 옥션이었죠. 그 이제 상반기 제가 첫 번째 경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상반기 대규모 경매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TM바이오도 있고 하이브의 유상증자 이제 구주주 배정의 유상증자의 추가 상장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물량 얼마나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또 있죠. K오션에 대한 대규모 경매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서울오션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경매는 화요일과 수요일로 상반기에 대규모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서울오션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지까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테크 코리아라는 게 개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마트 테크, 뭐 XR, MR, VR 이런 것도 있고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기술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거를 이제 전시도 하고 시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이 알차라가 있는데 알차라에서 어떤 거를 발표할 거냐면 안면 인식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좀 달라지고 있죠. 시대가 많이 그러한 기술을 소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알차라를 모든 분들이 메타버스 관련 정보는 알 테지만은 그 외에 본업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간략하게 차트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차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관련 스노우에다가 이제 카메라 안면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 관련된 메타버스로 알고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서 미국과의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번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차트만 좀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래 바닥이 현재 28,000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동반대 이후에 크게 올라왔다가 절반 이상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주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차트가 알차라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미국 관련된 사업에 따라서 실적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아직이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차라는 빠지기보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알차라기 때문에 메타버스보다도 본업인 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안면 인식, 카메라 인식 관련해서 조금 더 본업에 대해서 보신다면 알차라는 만약에 내려간다면 오히려 더 기울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라간다면 앞으로 더 주가는 상방으로 열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차라까지 살펴봤으니까 수요일 말고 이제 그 다음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요일 날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열리기 때문에 소비주 한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외에도 UBS증권에서 한국에 대한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엽니다. 최근에 펄어비스 주가 반응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요거 이후에 외국인 반응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대한 기업들도 적어드렸고요. 뭐 케어젠더 웨비나 연다고 하니까 이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은 현대제철이 신한금투의 건설철강 콥데일 참고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왜 제가 별 3개 했냐면은 지금 철강 쪽이 철강석이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강철 쪽이 다 제철 쪽에 빠지고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은 제철 쪽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참가를 해서 현대제철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또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 현대제철이 요게 참고해서 자기네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제철 관련된 종목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지금 판가를 올리고 있는 포스코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빠져 있는 만큼 또 반등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는지를 좀 유심히 잘 살펴봐야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미국과 또 EU, 그다음에 이란에서의 일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아무센스가 드디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당연히 단기적인 모멘텀 생기겠죠. 대우건설의 인수 본회차에 접수 예정이기 때문에 또 대우건설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역협회하고 SM상선이 중소기업 전용으로 선박 처출하는데 SM상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TK케미칼이죠. 근데 SM상선도 IPO를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SM상선에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당뇨학회가 개최되는데 참가 기업은 페트론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뉴스도 올라오고 있지 않죠? 제가 이렇기 때문에 노란톡, 소통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지금의 시황적인 모습과 지금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특징적인 뉴스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들어오신 방법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에다가 샵 2034 누르시고 내용란에 이가람 세 글자만 넣으시면 노란톡이 갑니다. 그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방송에 대한 자료들과 또 언론 보도 자료까지 제가 주말에 다 정리해서 일요일 날 올려드릴 거고 그 외에도 이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까지 다 노란톡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증시 이벤트 통해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